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진의 밝기와 컬러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마지막에 실습을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복습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복습을 못 하셨거나 또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습을 못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못했다면 오늘 강의 이후에는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또 프로그램이 없어서 복습을 못하셨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자료실에 가시면 포토샵 CS나 7.0 버전 이상이 데모 버전이라고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7.0 이상의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 계속해서 포토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강의하신 손영호 선생님에게 노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직접 포토샵을 이용하여 노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적정 노출과 노출 오버, 그리고 노출 부족의 3장의 사진을 모두 포토샵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 차이들이 어떻게 나는지 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알려드린 대로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3장의 사진을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진은 노출 언더와 오버, 그리고 적정이라는 이 3가지 파일인데요. 하나하나씩 연다면 3번 반복해야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키를 지정하여 3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3개의 파일이 동시에 순서대로 열렸죠? 자, 그럼 제가 노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도구 박스와 오른쪽에 있는 옵션 팔레트는 탭키를 눌러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출 오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미지 조정 레벨을 가셔서 레벨을 한번 열어봅니다. 지금 이 레벨 창을 보면은 이 가운데 까맣게 생긴 이러한 분포 곡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히스토그램의 상태를 보면은 이 사진의 노출 상태를 역시 알 수 있는데요. 노출이 오버돼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얗게 날라버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많이 쏠린 그래프의 형태가 됐습니다. 우측으로 영역을 넘어버린 만큼 노출이 오버돼서 디지털 정보가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러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된다면 노출이 오버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노출 오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노출 오버를 다시 레벨을 통해서 또 그래프를 보면요. 역시 그래프가 좌측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만큼 잘려나간 부분만큼 노출이 부족이 돼서 그만큼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제일 적정 노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정 노출에 대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사진에 따라서 약간씩 이게 색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틀릴 겁니다. 이쪽이 어두운 색깔의 분포도고요. 제일 오른쪽이 하얀 색깔, 밝은 색깔의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포 특성을 가지면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 외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노출이 적당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적정 노출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기본으로 해서 노출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카메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촬영하시고 나서 히스토그램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노출에 대해서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노출이 부족하거나 오버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촬영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적정 노출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포토샵을 통해서 간단하게 노출을 보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사진의 경우 노출이 조금 부족한 사진은 보정하기가 쉽지만 많이 오버되거나 부족된 사진은 보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출이 필요 이상 오버되면 그 오버된 만큼 디지털 정보값을 상실하여 복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 한 스텝 정도까지 노출이 어긋난 상태는 거의 완전하게 보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가능하다면 재촬영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메뉴의 특징은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진의 밝기와 색상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 레벨이란 자동 레벨 메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진에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오토 레벨은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냥 레벨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배우기 어려운 메뉴이긴 하지만 적당한 선까지 잘 사용하신다면 사진의 밝기와 또 색상까지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메뉴가 될 겁니다. 그럼 레벨을 이용해 어두운 사진을 밝게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정할 파일을 열어서 레벨을 직접 이용해 가면서 레벨을 이해하실 텐데요. 레벨 실습 예제 파일을 열어줍니다. 또 애기 사진이 열렸는데요. 그냥 제가 애기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친구들의 애기도 찍어주고 있어서 그런 예제 파일이 많아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애기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시면 되겠는데요. 이미지 조정에 가셔서 레벨을 열어줍니다.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약간 이상하죠? 이만큼 없습니다. 없는 만큼 또 노출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고 색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을 이용해서 색을 한번 변화시킬 건데요. 여러분 모니터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변화되는 사진의 밝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하얀색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제일 왼쪽에 있는 까만색 슬라이드를 만지시면 사진은 조금 어두워집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폭이 줄어드는 만큼 대비도가 올라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사진은 조금 대비도를 올려서라도 보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레벨을 이용해서 할 경우엔 하얀색 슬라이드 메뉴를 지금 여기 표시 있는 요 분포 곡선이 보이는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지금 중간색 회색 슬라이드를 적당히 이용하셔서 아기의 피부톤을 조금 살려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색 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피부를 밝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중간 톤 정도를 만져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다 됐다고 느끼시면 승인을 눌러서 한번 전과 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후는 컨트롤 Z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약간 어두웠게 보였던 사진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레벨을 직접 열어서 약간 어두운 사진을 열어놓고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선 메뉴는 알고 보면 레벨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포토샵에서는 밝기와 컬러를 조절하는 메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본 원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 방법이 약간씩 틀리는데요. 레벨은 밝기의 분포 그래프를 보고 조절했다면 이 곡선 메뉴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를 일직선의 그래프라고 본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조절하거나
직선을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곡선을 이용하여 사진의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뉴, 파일, 열기를 통해서 곡선을 이용할 예제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곡선 실습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사진이 열렸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PMA라고 하는 미국 사진 기자재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한번 곡선을 열어서 직접 한번 고쳐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열려버렸네요. 예. 곡선을 열어서 할 텐데요. 곡선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러한 직선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선보다 위로 구부러진 곡선이라면 이미지가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로 구부러지는 곡선이라면 이미지가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 역시 조절하면은 어두워지겠는데요. 기울기가 낮아지면 어두워지고요. 기울기가 높아지면은 밝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진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지금 우측에 이 밝은 영역의 느낌은 괜찮습니다만 좌측에 요 사람들의 얼굴이 좀 안 보일 정도로 어둡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밝은 영역, 즉 곡선의 상단 부분은 밝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곡선의 하단 부분은 어두운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점을 찍어서 지금 점 찍힌 거 보이시죠? 상단에 있는 직선 부분은 그대로 둔 채 하단 영역만 조금 위로 구부려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약간 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조절하면은 이쪽 부분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 대신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좀 밝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스포트라이트의 효과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분, 즉 밝은색 부분만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고기가 약간 조절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 스포트라이트 부분만 약간 강조해서 아까와 같은 밝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지한 채 밝기만 약간 밝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역시 승인을 눌러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볼 텐데요. 왼쪽에 많은 어두웠던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면서 이 스포트라이트의 느낌은 그대로 가고 있죠? 네. 역시 여러분들도 이 예제 파일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파일들을 통해서 곡선을 직접 만져가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변경 메뉴는 초보자들도 쉽게 포토샵 컬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포토샵에서 컬러를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색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디지털 사진은 RGB 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의 보색인 CMY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색을 넣었다가 빼주는 방식으로 색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레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보색 관계를 가진 사이언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변경 메뉴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메뉴라기보다는 교재에 가까울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을 열고 색을 직접 바꾸어 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파일 열기를 통해서 변경 메뉴에 필요한 실습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니터상에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 형광등의 영향 때문에 앞에서 배운 색온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녹색이 낀 녹색의 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을 이용해서 색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미지 조정에 가시면 제일 하단부에 변경이 있을 겁니다. 이 변경을 선택하시면 아까 픽셀 유동화와 같이 이런 식의 큰 대화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이 대화창도 역시 복잡해 보입니다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보이는 녹색 추가, 노란색 추가라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현재 보이는 요 향 상태가 지금 현재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 더 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또 원래 상태를 입력해주는 원래 상태 입력 버튼이 있고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더 밝게와 더 어둡게 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사진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밝기가 변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상단에 보시면 어두운 영역과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 영역에다가 놓으시고 밝기를 또는 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두운 영역이 많은 사진이라면 어두운 영역에 놓고 추가적으로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밝은 영역이 많은 사진이라면 밝은 영역에 놓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간 톤이 많은, 중간 영역이 많은 사진은 중간 영역에 놓고 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작게 거칠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세게 넣느냐, 거칠게라기보다는 좀 세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약하게 넣느냐, 약하게와 세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게 해서 한 칸 정도만 놓고 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색을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중간보다는, 이렇게 중간 설정보다는 가장 작게 해서 한 칸 정도 위에를 놓고 여러분들도 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드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상태를 한번 클릭해서 현재 상태, 원본의 상태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추가된 녹색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녹색이 많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녹색 추가 버튼 반대에 있는 마젠타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앞에서 보색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라고 했는데요. 녹색의 보색은 마젠타이기 때문에 녹색이 강한 사진을, 녹색을 좀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을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포토샵에서는 녹색을 빼진 않고 반대로 마젠타를 추가하면서 녹색이 자동으로 빠지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색 원리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색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녹색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젠타 추가 버튼을 한 3번 정도만 눌러서, 1번, 2번, 3번 정도만 눌러서 전체적으로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인을 누르면 지금 사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하고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또 컨트롤 Z를 눌러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녹색이죠? 예, 녹색이 확 빠지면서 정상적인 색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색 벽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거의 이와 같은 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정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촬영해서 색을 수정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수정하시면 되는데, 다만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3번을 눌렀습니다만 여러분들은 1번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2번 눌러보고 확인한 다음에 한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명도 대비란 메뉴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명암의 대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슬라이드를 움직여 변화를 주는 방식이라 비교적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일정 수치 이상 움직이면 디지털 사진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배운 레벨, 곡선, 그리고 이 명도 대비 메뉴는 그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진에 따라서 한 개를 선택하여 조절하되 그 조절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사진이 손상이 되면 그 정보의 양도 줄어서 컬러의 심도를 약하게 하여 프린트할 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점 유념하시고 지금부터 명도 대비 메뉴를 이용하여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파일 열기를 통해서 명도 대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 사진이 한 장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크게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진의 밝기가 좀 전체적으로 밝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노출이 약간 오버되었기 때문에 노출을 조금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레벨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미지 종정에 가셔가지고 조정해서 명도 대비 메뉴를 선택해서 한번 사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 많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대비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약간 진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노출이 전체적으로 오버되었기 때문에 노출을 조금 감소시켜 주겠습니다. 예, 노출은 마이너스 10만큼, 대비도는 플러스 12만큼 올려줌으로써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는데요. 디테일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색감을 선명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또 명도차를 조금 고대비로 만들어줌으로써 사진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이 배경과 아이의 몸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전과 후를 보면 전체적으로 허옇게 보였던 사진이 선명해지면서 진해지면서 밝기의 차이가 조금 강해지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손바닥 도구를 눌러서 사진 전체를 보시면 사진의 느낌이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사용한 레벨, 곡선, 변경, 명도 대비 등 모두 다 같은 원리이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사진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란 말 그대로 층이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여러 장의 사진을 효율적으로 합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레이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포토샵이 사진 보정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레이어의 장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 레이어가 적용된 사진을 보면서 레이어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사진을 통해서 레이어를 또 배우실 건데요. 레이어의 이해라는 파일을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예,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른 창은 다 없애고요. 레이어 옵션 창만 열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창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레이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레이어는 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1층이 되겠고 2층, 3층, 4층, 5층, 6층 쭉 그래가지고 9층까지 구성된 그림입니다. 즉 우리는 9층 위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에는 층이 아니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3층에 있는
땅 느낌의 눈을 레이어 가시성 표시라고 나오죠. 이걸 꺼둠으로써 땅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끄면 잔디도 없어지죠. 이렇게 다시 한번 끄면 뒤에 그림도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또는 이동도구, 도구박스에 보시면 이러한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이 위치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합성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또 밑에 있는 돌들도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고요. 합성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을 지니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애기 사진을 합성하면은 베이비용 배경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만들어 본 배경을 크게 한번 놓고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예쁜 사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할 때 이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레이어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배경 상태가 됐는데요. 하나에 합쳐지게 되면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이 되지만 합치기 직전까지 합성하는 과정은 이러한 많은 레이어로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 레이어의 이해라는 사진으로 한번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일단 무시하시고 하나의 레이어가 또 생기는 걸 보십시오. 지금은 단 한 개의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요 버튼이 되겠죠. 쓰레기통 옆에 보면 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단 새 레이어긴 새 레이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이 레이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요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마스크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단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만들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좌측에 있는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 모양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표시가 나오면 지금 현재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칼라를 쓰지 못하게 되고요. 흑백만 사용하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해당 레이어를 제어해 주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제가 아까 비트와 바이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8비트의 흑백 그림으로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레이어를 직접 실습해 보면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우선 레이어 설명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없애주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없앴으니까 다시 작업 영역 팔레트 위치 재설정을 통해서 기본 구성 화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일 열기를 통해서 레이어 실습, 일단은 노출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출이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출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노출이 약간 부족하다고 가정해서 사진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거추장스러우니까 또 다시 치워놓고요. 레이어만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팔레트 옵션을 사용해서 팔레트 옵션은 여기 삼각형 슬라이드 메뉴에 있거든요. 팔레트 옵션을 사용해서 이 레이어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레이어가 커지게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실 텐데요. 이와 똑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레이어 상태죠. 이 상태를 그대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클릭해서 새 레이어 만드는 버튼에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기와 같이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레이어를 버리시는 방법은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면 선택된 레이어가 똑같이 복사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의 특성 중에서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표준이라고 돼 있는 이 창을 더 선택하시면 쭉 많은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걸 브랜드 모드라고 하는데, 오늘은 스크린 모드에 대해서만 배우시고 나머지 모드는 직접 두 장의 사진을 이와 같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한번 합쳐가면서 하나씩 일일이 적용해가면서 그 특성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을 통하니까 굉장히 많이 밝아졌는데요. 스크린 모드의 특성은 마치 영화를 스크린에 영사할 때 밝기가 환해진 것처럼 만들어주라는 느낌입니다. 너무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조금 약하게 해줄 텐데요. 이때 18이라고 정해주시면 18%라고 놓으시면 바로 노출을 약 3분의 1 스탑 정도 보정한 것이 되고요. 36에 놓으시면은 노출을 3분의 2 스탑 정도 보정하게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약간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그건 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18%는 3분의 1 스텝, 36%는 3분의 2 스텝, 54%는 한 스텝 동조를 보정한 것과 같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이어는 합성 사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노출 보정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사진을 수정하고 지우고 하여 새로운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레이어의 기본 개념을 잘 익힐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레이어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레이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포토샵을 잘하기는 힘든데요. 만약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복습하시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기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파일 열기를 통해서 레이어 실습, 비네팅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열어주고요. 지금 또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아이의 사진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배경이 너무 좀 재미없게 밝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비네팅 효과라고 해서 사진의 주변부를 어둡게 만들어줌으로써 가운데 있는 인물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레이어를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또 복사할 건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새 레이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새 레이어 만들기 버튼에다가 까만색을 색칠할 겁니다. 까만색을 색칠하는 방법은 선택에 가셔서 모두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점선 무늬가 움직이는데요. 이 점선 무늬가 전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 1번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레이어 1의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 7을 통해서 검은색으로 칠할 텐데요. 검정색이 이 아래쪽에 있죠. 사용해 검정색을 누른 다음에 불투명도에 100%를 하여 승인을 눌러줍니다. 자, 까맣게 변했죠? 다시 그럼 전체에 선택되었던 이 점선을 없애줄 필요가 있는데요. 없애는 방법은 이미 메뉴에 가셔서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지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검은색이 덮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아이의 사진이 보였으면 좋겠고 이 외곽 부분은 이 검은색의 느낌이 조금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
까만색 레이어를 부분적으로 제어해 줄 겁니다. 그럼 일단 레이어 마스크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표시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잠깐 꺼서 애기의 얼굴의 중심이 어디쯤인가 확인하신 후 다시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의 얼굴 중심이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칠을 할 건데요. 칠할 때 바로 그냥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색칠, 가운데는 진한 까만색이 지워져 버리고 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한 까만색이 남을 수 있도록 가운데는 하얗고 바깥쪽은 약간 어두운 회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써야 되는데요. 이 그라디언트 도구에 쓰기 앞서서 지금 비네팅 효과는 반드시 검은색이 이 위에 정경색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정경색, 배경색이라고 하고요. 만약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경색과 배경색 초기값을 누르신 다음에 요 상단에 있는 정경색과 배경색 바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스타일도 두 번째 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 얼굴의 중심에서 클릭한 후 외곽 방향으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한번 놓겠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나타났죠? 그런데 이건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정도를 더 해줍니다. 예, 많이 밝아졌죠? 이렇게 돼서 레이어 마스크를 보면은 이 부분은 까맣게 돼 있고 요 하얀 부분은 그대로 하얗게 남았습니다. 원래 레이어 마스크는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의 상태가 투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까만색으로 레이어 마스크로 말 그대로 마스킹 해줬기 때문에 이 해당 레이어를 지금 우리 눈에는 마스킹 된 만큼 이만큼은 마스킹이 돼서 이 레이어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요만큼 여기 하얀색에 의해서 뚫리는 만큼만 이 레이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약간 까무잡잡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외곽 부분에 있는 까만색이 너무 까맣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아까 레이어의 특성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스크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불투명도를 적당히 이용해서 외곽 부분의 농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다 됐다고 느끼면 되는데요. 전과 후를 또 비교할 건데 이번에는 컨트롤 Z2를 눌러서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를 껐다가 켜보면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진이 더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곽 부분이 좀 까무잡잡해지면서 아이의 얼굴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네팅 효과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우시고요. 저장을 저는 안하고 아니오라고 하고요. 다시 다른 파일을 열어서 좀 더 재밌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노출 적정이라는 요 꽃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보정 레이어라는 것을 배우실 텐데요. 아까 배운 레벨, 곡선, 색상 균형, 명도 대비 이러한 중요한 메뉴들이 이 보정 레이어에 다 있습니다. 레벨과 곡선을 바로 사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서 조절할 때 쓰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뉴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보다는 단 한 번에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재조정할 때 쓰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색 채널 혼합을 눌러서 색을 단색으로 만들어 흑백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백 사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요. 이번에는 제가 좀 빨리 바꾸겠습니다. 전부 합이 100%죠. 합이 100% 내에서
RGB의 채널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단색이 체크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승인을 눌러서 흑백 사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다 나머지는 흑백인데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꽃만 칼라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정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레이어 마스크는 자동적으로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브러쉬를 이용해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부드러운 브러쉬입니다. 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알려드릴 대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꽃을 색칠해 보는데요. 어디에다 색칠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보정 레이어, 채널 혼합 레이어가 아닌 보정 레이어의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색을 칠해 주는 겁니다. 무슨 색을 칠해 주나요? 검은색을 칠해 줘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셨다가 검은색을 이렇게 칠하면 좀 조심스럽게 꽃만 칠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꽃만 칠하다 보면 꽃만 칼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칠하지 않고 대충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칠하시는 게 좋겠죠? 뭐 화분까지 대충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배경은 흑백이고 피사체에 주로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만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진 여러분 흔히 보셨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정 레이어 또는 이런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주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요. 한번 강의를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포토샵을 처음 배울 땐 일단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해 보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걸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교재를 통해서 포토샵에 대한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한 버전은 포토샵 CS라고 하여 8.0 버전인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8.0 버전이 없다면 7.0 버전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일단은 따라해 보시면서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서 추가되는 부분만 연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모두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